네, 안녕하세요.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은 윈도우즈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윈도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지금 현재 컴퓨터에 깔려있는 대부분의 그 운영체제가 윈도우즈잖아요. 그죠? GUI가 됩니다. 당연히 GUI 되죠. 그러니까 그래픽 사용자 환경이니까 여러분들 그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보면서 더블 클릭만으로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GUI라고 합니다. 마우스로 아이콘이나 메뉴를 선택하여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하고, 그래픽 환경을 기반으로 한 마우스나 전자펜을 이용해서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멀티태스킹입니다. 다중이라 그랬어요.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태스크가 작업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다중 작업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도 하고요. 다수의 작업을 중앙처리 장치와 같은 공용 자원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뭐가 또 실행되고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그걸 다중작업이라고 합니다. 선점형, 양보죠, 양보. 운영체제가 각 작업의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해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모든 시스템 자원을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A라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렉이 걸렸어요. 렉이 걸렸다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된다? 그런 방식의 운영체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작업관리자 들어가죠. 컨트롤 알트 딜리트 이렇게 눌러가지고 작업관리자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간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응답 없음이라는 말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다거나 그럴 때 걔를 선택해서 종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은 반환이 되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나머지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CPU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시스템 다운 현상이 없이 더욱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특징입니다. 32비트 또는 64비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32비트 운영체제, 64비트 운영체제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CPU가 하는 일의 양을 말하는 건데 당연히 클수록 좋은 거죠. 그죠? 32비트나 64비트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씩 갖다가 처리한다라는 그런 얘기니까요. 다음요. 네, PMP입니다. 얘도 많이 독립적으로 출제됐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입니다. 플러그를 꼽으면 플레이,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USB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나요? 자, 얘를 꽁 꼽으면 자동으로 인식하잖아요. 그죠? USB 메모리도 장치란 말이에요. 만져지는 기계란 말이에요. 그죠? 하드웨어를 꼽았을 때 자동으로 얘가 윈도우가 내 지금 옆구리에 지금 뭐가 들어왔는데 이거 USB구나. 자동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 거. 컴퓨터 시스템에 프린터나 사운드 카드 등의 하드웨어를 설치했을 때 해당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기능을 우리는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인식하고 설치. 그게 중요합니다. 자동 감지 기능, PMP. OL입니다. 오브젝트 링킹 앤드 엠비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자나 그림 등의 어떤 객체를 현재 작성 중인 문서에 자유롭게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는 OLE 기능이라고 합니다. OLE. 아주 강력한 기능이었죠. 이거는 옛날에는. 지금은 너무 뻔한 거지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을 다운받았단 말이에요. 이 다운받은 거를 이 프로그램 내에 삽입을 할 수 있잖아요. 삽입을 하거나 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연결을 하거나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해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복사 붙여넣기니까 다운받고 집어넣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 원본 자체가 변하면 얘도 변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아예 그림 자체를 삽입을 한 경우는 그런 건 아니죠. 이 원본이 변한다 그래서 얘가 변하진 않죠. 아예 삽입을 한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간 거니까. OLE로 연결된 이미지를 원본 프로그램에서 수정 편집하면 그 내용이 해당 문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이미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붙여넣기만 한 거예요. 그냥 얘가 이 그림 자체 파일을 내가 여기다 삽입한 게 아니라 그냥 연결만 해서 그냥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OL인데 얘가 변경되면 당연히 얘도 반영이 돼야죠. 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255자의 긴 파일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 이름으로 여러분들 그 아이콘 또는 문서 그 이름을 공백을 포함해서 최대 255자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한글은 127자까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문은 이제 영문이나 숫자는 보통 1바이트거든요. 한글은 이제 2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7자까지 지정할 수가 있다. 단 이런 기호는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뭐 날짜를 구분하는 거라든지 역슬래시라든지 콜론이라든지 와일드카드 별표 물음표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요. 자, 윈도우의 기본 명령어입니다. 과거의 정보 처리 기능사 필기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많이 출제가 됐던 실기 시험에서도 개정되기 전에 실기 시험에서도 이 단축키에 대한 문제들이 종종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암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 저같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백문이 불여 일타입니다. 그러니까 100번 외우거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번 타이핑을 딱 하는 거. 한 번의 실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면서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도움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는 이게 1번 키예요. 1번 키, 펑션 키인데 키보드에 보면 맨 위에 F1부터 쭉 있어요. F12까지. 근데 1번이에요. 1번. 1번을 딱 누르면 도움말이 나와요. 이건 1번이니까 도와줘. 그래서 1번. F2, 2 이름 변경이에요. 이름 변경. F5, F5를 딱 누르면 화면이 새로 고침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다가도 F5를 누르면 다시 새로 고침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데? F5 뭐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래도 암기가 될 거예요, 아마. 컨트롤 ESC입니다. 자, 이거는 키보드에 그 윈도우 키 있죠? 그 윈도우 키를 한번 딱 누르면은 시작 메뉴 같은 윈도우 메뉴가 뜨죠?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죠? 네. 이런 메뉴가 뜨게 하는 단축키가 윈도우 키 말고 컨트롤 ESC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면, 이런 거구나. 알트 엔터예요. 이게 속성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속성창이라는 건 아이콘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마우스가 있어요. 자, 손으로 이렇게 딱 얹었습니다. 마우스. 여기에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참 제가 잘 그렸습니다. 자, 여기다 마우스 우측 클릭을 딱 하면 메뉴가 뜨죠? 이 메뉴가 떠요. 이게 바로가, 이 메뉴가 떠요. 바로가기 메뉴? 활동 메뉴가 떠요. 단축 메뉴가 떠요. 그러면 밑에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딱 누르면은 등록 정보 창이 뜨죠? 그 파일에 관련된 등록 정보 창이 뜨는데 그게 뜨게 하는 게 바로 Alt 엔터예요. 됐고요. 컨트롤 W입니다. 열려있는 윈도우 창을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창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포토샵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그림을 제가 한 2개 정도 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를 선택하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W를 누르면 이 창이 이제 닫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닫히는 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이 닫히는 게 아니라, Alt F4입니다. 창 닫기 기능이에요. 얘는 프로그램 종료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하면서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온 적 있었어요. 맨날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정말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Alt F4, Ctrl ESC, Alt Enter, F1, F2, F5 이런 것들 되게 수시로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 그냥 알고 갈래. 그냥 문제 나오면 그냥 바로 맞춰버릴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울게요. 1번이 뭐라고요? 도움말이에요. 네. 프린트 스크린입니다. 프린트 스크린. 이거가 있고요. 알트 프린트 스크린이 있습니다. 화면 전체를 클립보드에 복사한다는 거는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죠? 그죠? 모니터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캡처할 때 쓰는 도구가 바로 프린트 스크린이에요.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은 백스페이스 오른쪽에 인서트가 있고 그 위에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거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키가 화면 전체를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거죠. 지금은 많이 안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키가 있어가지고 이따 설명드릴게요.
알트 프린트 스크린이에요. 이건 활성창만 클립보드에 복사해요. 활성창이라는 게 뭐냐면 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창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또 창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창 두 개가 있는데 맨 앞에 떠 있는 이 창을 우리는 활성창이라고 해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 뒤에 있는 창을 비활성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화면 전체를 캡처할 필요가 없고 요 앞에 떠 있는 얘만 캡처하고 싶어요. 이 창 전체를. 그럴 때 알트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돼요. 됐습니까? 네, 지울게요. RTSC입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전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 떠 있잖아요. 그죠? 왜? 윈도우는 선점형 멀티태스킹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여러 개를 실행하는 게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RTSC를 누르게 되면 Alt를 누른 상태로 ESC를 땅땅땅 계속 Alt 누르고 있어야 돼. 누르고 있으면 누를 때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순서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Alt-탭 얘도 참 많이 나왔어요. Alt-탭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뭐가 지금 실행 중에 있는지 조그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Alt를 누른 상태로 탭을 땅땅땅 누르면 탕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내가 딱 놓으면 그 논 상태에 있는 프로그램이 딱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합니다. RTSC는 얘 했다가 그 다음 얘 했다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ESC입니다. 응답 없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때 하는 건데 작업 관리자가 뜹니다. 예전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떴거든요. 근데 지금은 컨트롤 시프트 ESC예요. 한번 봐두세요. Shift ESC 바로가기 메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콘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메뉴 뜬다고요. 숙성을 하는 게 뭐라고요? Alt 엔터라고요. 됐죠? 이 메뉴가 뭐라고요? 바로가기 메뉴예요. 근데 마우스를 하기도 귀찮아. 그러면 이 아이콘이 선택이 돼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 Shift 누르고 F10을 딱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뜨게 되는 거예요. 메뉴가 떠요. 어떤 아이콘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딱 누르면 휴지통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삭제가 되면서 휴지통에 들어가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특별히 설정하지 않는 이상. 근데 Shift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완전히 삭제가 돼요.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Shift 딜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컨트롤 A가 all이잖아요. 모두 선택이에요. 바탕화면에 뭐 아이콘들이 막 있어요. 있는데 내가 컨트롤 A 하면 얘네들이 다 선택돼요. 다. 됐죠? 옛날에 그런 장난하고 가는 애들 많았는데 컨트롤 A 누르면 다 선택되잖아요.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엔터 치고 도망가는 애들 있었어요. 초등학생들. 네, 그랬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나네요. 자, 컨트롤 C, 카피입니다. 카피. 복사하는 거. 복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테레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복붙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C는 카피니까 복사고요. V는 V 붙여넣기예요. V는 붙여넣기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X. 가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가위. 그죠? 오려내기, 잘라내기. X. 네. 컨트롤 Z, 실행 취소. 내가 내 딜리트 눌러는 삭제가 됐어요. 휴지통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컨트롤 Z 하면 다시 돌아와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문서 작업하거나 일러스트 작업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컨트롤 Z 하면 계속 이제 잘못한 거를 되돌리는 기능을 하니까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요. 자, 정보 처리 옛날에 그 실기 때 많이 나왔던 그 단축키가 윈도우 키를 활용한 거예요. 윈도우 키를 눌러가지고 하는 건데요. 윈도우 D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였는데, 지금도, 최근에도 가끔씩 나왔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이든 윈도우가 들어갔다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데서 다 쓰니까요. D는 이제 윈도우 D,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로 뭔가를 하고 있어. 엄마 몰래 게임하고 있었어. 근데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드르륵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윈도우 D를 딱 누르면 모든 창이 최소화돼요. 확 내려가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척 하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윈도우 누르고 D 하면 모든 창을 최소화시켰다가 다시 엄마 나갔어요. 그러면 윈도우 다시 D를 누르면 다시 또 떠요. 원래대로. 네, 그걸 이제 윈도우 D고요. 윈도우 E 같은 경우는 E가 익스플로러예요. 탐색하는 거죠. 탐험가,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내 컴퓨터 그 더블 클릭하면 뜨는 그 창 있잖아요. 내 PC를 더블 클릭하면 뜨는 창, 걔가 실행되게 하는 단축키입니다.
윈도우 F는 피드백 허브 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걔를 실행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F니까 피드백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로그아웃, 로그오프, 로그아웃 뭐 이렇게 그 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잠그거나 암호를 주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암호를 주면 암호를 쳐야지만 바탕화면이 이제 쫙 보이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학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PC는 전부 다 암호가 걸려 있거든요. 애들이 보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 할 때, 잠깐 뭐 설명을 해주러 간다거나, 뭐 잠깐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럴 때 윈도우 키 누르고 L 딱 누르면 그 화면이 뜨거든요. 잠금 화면이 뜨거든요. 사용자 전환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사용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윈도우 L 눌러서 다른 사용자를 선택해가지고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윈도우 P입니다. 디스플레이 복제 확장. 이게 뭐냐면은 그 모니터가 한 대만 보지 않고 두 대, 뭐 세 대 연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복제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화면이 있는데 이게 원 모니터예요. 근데 얘는 이 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시스템이 그런데 상담실에 이제 오시면은 신규 상담이죠. 상담 오시면은 제가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이쪽에 모니터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보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면은 제가 작업하는 걸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이게 복제. 확장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확장되는 화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윈도우 M 같은 경우는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창을요. 한다면 윈도우 D도 최소화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최소화가 됐다가 또 누르면 다시 이전 크기로 돌아오지만 얘는 그냥 최소화만 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나와서 윈도우 Shift S 이거 여러분들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안 쓰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정말 편해요. 이거 Alt 프린트 스크린 이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 해가지고 캡처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편리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R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윈도우 R 누르면은 실행창이 딱 떠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실행창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윈도우 누르고 R 하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명령으로 치는 거예요. 뭐 컨트롤 CONTROL 이렇게 치면은 제어판이 떠요. 뭐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게 있다.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자꾸 쳐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윈도우 위 하면 접근성 창을 나타내게 하고요. 설정의 접근성.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애우들을 위한 뭐 어떤 기능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뭐 키보드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한번 또 눌러보시면 되고요. 윈도우 T는요. 작업 표시줄의 앱을 차례대로 선택을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 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작 버튼 있잖아요. 그 윈도우 키 있잖아요. 그 윈도우 키 오른쪽에 왜 탭들이 쭉 있어요. 뭐 물론 사용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제가 촬영 중이라 화면을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 하여튼 여기 윈도우 로고가 있어요. 윈도우 로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얘를 누르면 이제 시작 메뉴 뜨잖아요. 윈도우 메뉴가. 근데 이 옆에 이제 도구들이 있어.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앱들이 있어요. 곰플레이어도 있는 경우 있고, 뭐 인터넷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용자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걸 말하는 건데, 걔를 누를 때마다 차례대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윈도우 키 누르고요. A를 누르면 알림 센터라고 이쪽 끝에 있는 거 있어요. 이쪽 끝에 있는 알림 센터가 열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탁 누르면은 알림 센터가 탁 이렇게 열려요. 뿡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해보세요. 은근 재밌어요. 네. 윈도우 누르고 B 하면 알림 영역으로 포커스가 이동돼요. 이 영역으로. 윈도우 B는요. 윈도우 A는 알림 센터, 윈도우 B는 알림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Alt D 데이트죠? 데이트. 그러니까 날짜. 알림 영역에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일정표 같은 거 보실 때 오른쪽 끝에 날짜를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클릭하면 이게 달력이 쭉 뜨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게 하고 숨기게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지울게요. 자, 윈도우 한 다음에 I를 누르면요. 설정 창을 화면에 나타냅니다. 자,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윈도우 S는 설치잖아요. 검색 상자로 포커스를 옮기게 되고요. 검색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없애버렸는데 필요 없어가지고. 자, 윈도우 컨트롤 D 하면 가상 데스크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면이 이렇게 지금 보여요. 이렇게 제가 지금 찍는 요 창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가상 데스크톱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 D를 한번 눌러볼까? 윈도우 컨트롤 D를 눌러볼까요? 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그 가상 데스크탑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살짝 꼬였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좀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주 화면이 있는 거고 가상 데스크탑을 만들게 하면 다시 새로운 바탕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콘들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가상 데스크탑을 지우는 거 윈도우 컨트롤 한 다음에 F4를 누르면 되거든요.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윈도우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된 창을 제외하고 모두 최소화시키거나 다시 이전 크기로 하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윈도우 누르고 홈 눌러보세요. 프로그램 여러 개 띄워놓고요. 하나만 선택하고 윈도우 홈을 누르면 선택된 것 빼고 나머지만 최소화로 탁 내려갈 거예요. 자, 이것도 많이 저도 쓰는 기능이에요. 윈도우 키 누르고요. 방향키를 누르면요. 최대화돼요. 최대화되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최소화됐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면 되게 나온 적은 없어요. 출제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제 기억에는. 윈도우 컨트롤 F는 파인드잖아요. 컴퓨터 찾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윈도우 탭 누르면 작업 보기가 나오게 되고요. 윈도우 포즈 브레이크를 누르게 되면 제어판에 시스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얘도 많이 하게 되죠. 눌러보시면 돼요. 눌러보시면은 여러분의 그 CPU 정보랑 램 용량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또 알 수 있어요. 예. 윈도우 한 다음에 숫자키를 누르면 작업 표시줄의 고정 프로그램 실행을 왼쪽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시작 메뉴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윈도우 누르고 T 누르면 순서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윈도우를 누르고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내가 윈도우 키 누르고 4 누르면 얘가 실행돼요.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의 특징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단축키가 워낙 또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아예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쭉 보시고 쳐보는 게 백문이 일타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치는 거와 외우는 거는 정말 달라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